네, 안녕하세요. 야수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어린 왕자와 다시 만나다 라는 책인데요. 어린 왕자의 실제 모델에게 듣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라는 테마의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 프랑스의 긍정심리학자이자 유명 저자인 크리스틴 미쇼는 우연한 기회에 토마드 코닝크 철학 교수와 만난다. 그에게서 뭔가 비범함을 느꼈던 크리스틴은 토마드 코닝크가 생트쥐페리에게 어린 왕자의 영감을 주었던 그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크리스틴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둘은 어린 왕자와 생트쥐페리를 주제로 장시간의 대화를 이어가며 이 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삶을 감탄으로 만드는 방법. 생트쥐페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은 프레데릭 루누아르의 추천사입니다. 이 아름다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작가에게 3가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고마운 점은 어린 왕자를 재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왕자를 처음 읽은 건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게 어린 왕자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라는 문장이었고, 또 하나는 여호와 어린 왕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여호는 이 세상에 둘만의 관계 맺기를 위해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어린 왕자를 보챘습니다. 이 2가지가 오래 제 기억에 남아 인생의 길을 밝혀준 교훈이 됐죠. 나의 친구 크리스틴 미쇼가 어린 왕자와 다시 만나다에 서문을 요청하며 이 책의 원고를 보내자마자 저는 서점으로 달려가 어린 왕자를 사서 다시 읽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2번째 독서는 처음 읽었을 때보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고, 그동안 삶이 제게 가르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이 책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책이 새로운 천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과제는 그 무엇보다도 장미를 보살피고 여호의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토마드 코닝크가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2번째 고마움은 알지 못했던 앙투앙 드 생트쥐페리의 다른 책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 담은 많은 인용문과 작가의 고찰을 통해서 그의 인도주의적 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매우 깊이 있고 감동적이어서 당장이라도 성체, 인간의 대지, 야간 비행 등 주옥 같은 작품에 빠져들고 싶었죠. 어떤 독자들은 제게 저랑 생각이 비슷해서 당신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제 생각과 똑 닮은 생각을 앙투앙 드 생트쥐페리의 사유 속에서 끝없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지의 기쁨을 주는 영혼의 척도가 비슷할 때 우리가 타인과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파리에서 처음 크리스틴 미쇼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번째로 삶에 대한 아름다운 책을 정성껏 펴낸 토마드 코닝크와 크리스틴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존재에 관한 즐거운 산책과 같은 책입니다. 이 산책길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비슷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인 동시에 철학과 긍정심리학이라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상호 보완적인 2 저자와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너그럽게도 2 저자는 그들이 사랑하고 영감을 받은 위대한 인물들도 산책 대열에 합류시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와 셰익스피어,
위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문호, 그리고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부처, 예수, 테레즈 드 리즈웨 등 위대한 성인이 행렬에 동참합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아름다움, 사랑, 의식, 용서, 행복 등이죠. 그러나 저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 섭리, 보이지 않는 것, 영원, 삶의 의미 등 형이상학의 주제도 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칸트가 형이상학이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답을 찾으라며 던진 질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텍쥐페리 역시 현실적이며 심각한 어른들은 감히 떠올리지 못하는 질문을 아이들이 던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책도 우리 마음에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쉽게 감탄하는 순진하고 솔직한 아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깔깔대는 즐거운 아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 말입니다. 앙투앙 드 생텍쥐페리가 성체에서 모래에 막대기를 심고 그것을 여왕으로 삼아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 뿐이다 라고 말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크리스틴과 토마는 어릴 적 나라는 아이에게 이 아름다운 편지를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어릴 적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좋겠습니다. 프레데릭 르누아르. 네, 이렇게 추천사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추천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어떤 인간의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이 책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존재에 관한 즐거운 산책과 같은 책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즉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 저자는 물론 여기서 얘기한 어떤 철학자들 그리고 문호들 심지어 과학자 더불어 성인들의 행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마음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을 내리는 책이라기보다도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아이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서 마음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내 안의 아이를 다시금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아름다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세 번째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 다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이 관계 맺음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 혐오와 갈라치기를 넘어서. 다음은 어른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기. 그 다음 마음의 빛을 찾아서. 그 다음이 내 안에 숨어있는 나 아닌 나 발견하기. 다음 육체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야 할 때. 마지막으로 왕이 된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숨에 읽기보다는요, 그때그때 그리고 굳이 목차의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읽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 목차를 찾아서 바로 읽으면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어떻게 내 안의 아이를 다시금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챕터와 관계 맺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챕터를 소개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저의 생각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내 안의 아이를 다시금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챕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내가 어디에서 왔냐고? 나는 내 어린 시절에서 왔다. 어떤 나라에서 오든 내 어린 시절에서 왔다. 그쵸, 우리는 종종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종종 받죠.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서 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 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가장 본성이잖아요. 본성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른이 되고 나서, 어쩌다 어른이 되고 나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혹은 내 안에 어린아이를 다시금 살아내게 하면 비록 지금의 잠깐 동안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곧 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쵸? 항상 본성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그저 본인의 본성에 마음의 소리만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이를 망치는 건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본인의 본성을 잃고 타인의 시선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길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시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과 가장 다른 점은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본다는 점이죠. 어른들은 현실이라고 부르는 틀에 갇혀 세상을 숫자와 경제력, 건강, 명예, 권력으로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상을 끝없이 재발견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 다음은요. 무한함은 오로지 자신의 유한함 안에서만 발현되기 때문에 정신이 그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바람이 곧 상상력이다. 저는 이 문장에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저만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TV 같은 걸 봤을 때 뮤지컬이라든가 혹은 댄스 이런 컴피티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런 공연도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고 정말 저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것은 그 본인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한함은,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무한한 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무한함은 오로지 자신의 유한함 안에서만 발현되기 때문에, 즉 현실 그렇지 못하는 그 유한함이죠. 정신이 그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바람이 곧 상상력이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 즉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바람, 그것이 상상력이다. 그 상상력을 계속 키우고 그 상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인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유한함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무한함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본인이 처한 현실이 본인이라고 한정 짓지 말아라. 단지 지금은 그런 것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상상을 하게 되면 곧 무한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깨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냥 달려들잖아요. 본성대로 원하면 하는 거죠.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력을 회복하기 위해 유년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오랜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죠. 가만히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어릴 적 감동받은 동화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익숙했던 장소나 냄새, 장난감, 그리고 어린 날의 친구들을 추억해 봅니다. 어쩌면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할 특별한 물건이 방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물건에는 잘 찾아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로제 폴드루아가 한 말이죠. 당신이 발견한 그 물건들 가운데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일깨워줄 물건이 있나요? 옳은 일에 늦은 때는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의 좁은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대담하게 마음을 열면 생트슈페리가 그린 코끼리를 먹어치운 보아뱀을 모자로 착각하지 않고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항상 설명하느라 지쳐버린 어린 왕자는 우리가 눈을 씻고 아이처럼 세상 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네, 저는 이 챕터 한 개만을 봐서라도 이 책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저도 사회생활을 한 지 7년이 됐고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린 시절을 떠오르거나 혹은 뭔가에 정말 짜릿함을 느꼈던 대학 시절이라든가 옛날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산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과거를 추억할 바에는 현실에 집중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좀 세워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왜 길을 잃은 느낌이었는지를 이 챕터를 통해서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의 아이가 어느 순간 사라졌던 거였죠. 제 어린 시절은 정말 그냥 디즈니 만화 동산을 위해서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 감상해졌고, 구름 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이 호기심 덩어리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똑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재밌는 것도 못 느끼겠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는요, 잠시 방황하고 있는,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 저에게 저의 뿌리와도 같은 어린 시절을 혹은 제 마음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다시 한번 살아내게 하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저의 본성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란 사람이 어떤 것에 행복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챕터였기 때문에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관계에 관한 챕터인데요. 관계 맺음이란 무엇일까?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제는 너무 잊힌 일이지.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의미야.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길들인다는 뜻, 그것은 곧 관계를 만든다. 네. 저는 참 관계라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 또 그런 생각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길들이기. 오해가 깊어지면 서로를 길들입니다. 길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발휘해야 하며 진솔한 마음도 한 움큼 넣어야 하고 베란다 창문 열듯 마음도 활짝 젖혀두어야 하고 그의 삶에 한 발 깊게 담가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의 성격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도 해야 하죠. 한마디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듯이 책임이 필요합니다.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너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해. 또한 길들여진다는 말은 선택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우가 먼저 어린 왕자에게 다가와 나를 길들여 달라고 부탁하듯이 말이죠. 따라서 선택에는 너를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살이에서 나를 너의 가족처럼 여겨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내가 너를 선택하는 적극적 행위 같지만 실은 내가 마음을 낮추고 다가가는 아름다운 행위가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 길들이기란 사실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두는 것은 둘째치고 타인의 삶에 깊게 담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타인의 성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들. 대학교 초반이라든가 어렸을 때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갈구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깊어진다라는 것 자체,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자극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었는데 이처럼 언제나 책임을 진다는 것, 너를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던 남자친구를 사귀던 그거잖아요. 수용을 하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요즘은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회인 것 같아요.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생기고 그런 갈등이 깊어지면 혐오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길들여진다는 거고 길들인다는 것은 곧 타인을 수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수용이 되고 타인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임, 그게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 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타인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한적이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몇 명이 안 되거든요. 타인을 오롯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사실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인간관계 자체를 그렇게 넓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넓혔다가는 제 스스로가 더 힘들어질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은 관계 맺기고 길들여진다. 길들여지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동안 많은 회피를 해왔던 것 같아요.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고,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어떤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저처럼 이런 관계 맺기에 대해서 혹은 자아나 존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책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 다시 만나다. 네, 이번 야수의 서재에서 데리고 온 책은 이 책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있으면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야수의 서재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놀러 오세요.